그 오프라인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 오프라인장에 오시면은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시는 다른 동료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만나시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지방 투자할 때는 그 저는 시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오프라인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의를 듣는 날 뭐 연차를 써야 되거나 반차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하지만 이제 강의가 좀 길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 오면 안전은 있잖아요. 정신이 반쯤 걸쳐 있든 어떻든 일단 오늘 안에 다 끝나잖아요. 완강히. 근데 이거 집에서 들으면은 한 2, 3일에 걸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듣는 동안 또 임무 못 써요. 그럼 주말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장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루에 몰아서 강의를 듣고 남은 4일 동안 뭐 이제 임법 쓰고 주말에 임장 가고 하는 게 조금 루틴화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프라인 했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오프라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MBTI 뭐처럼 보이세요? 저 완전 I예요. 저 돈 주고 하는 그 조금 비싼 MBTI 검사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그 퍼센타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I가 87%인가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안 믿기시죠? 여기서 이러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초반에 부동산 공부할 때 뭐가 어려웠냐면 일단 문 두들기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조모임이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닷이 없었으니까 강의 온 리가 없잖아요. 모든 강의는 100%다 오프라인이고 오프라인 수강하고 나면 그 앞에 카페 가가지고 조모임을 하고 헤어져요. 그냥 세트예요. 근데 그 조모임을 제가 못 갔거든요. 그 얼굴 모르는 사람들하고 재테크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좀 부담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부동산 들어가서 사장님들 대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지방 시장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 그 제가 처음에 지방 갔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웠냐면 광주 말을 내가 한 달 동안 광주를 다니면서 광주 말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내가 김해를 가요. 그러면 김해 말에 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사투리가 바뀌면 그것도 막 엄청 마음에 또 막 허들게 되더라고요. 막 처음 부동산 전화하기 전에 좀 두근두근하고 초반에 좀 며칠 동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김해 말에 익숙해지면은 또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대전 오면 다시 리셋. 처음부터 다시 막 이제 마음의 허들가 두근거리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하면서 근데 이거는 넘어야 되는 벽이긴 하잖아요. 전화를 안 해보면 지역 파악할 수가 없고 예약을 안 하면 내가 물건을 볼 수 없고 물건 못 보면 투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고 좀 돌아다니게 되고 그다음에 조 활동도 저는 굉장히 조금 낯을 가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마음은 잘 열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그 점차 조모임에도 좀 익숙해지고 또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뭐 시니어 역할이나 조장 역할을 하게 되면 또 제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살면서 안 해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냐면 하니까 되네. 예, 나도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투자도 배워서 하면은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한계의 벽을 깨는 경험들을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에게는 자산을 그냥 벌어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좀 그렇게 여러 가지 한계들을 깨가는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하면은 뭐든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부동산 공부하면서. 예,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여러 지방들 돌아다닐 건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앞두고 한 4시간 반 이상 전국의 부동산 엄청 모든 지역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대표 단지들 전화하면서 뭐 시장 상황 들어보고 분위기 어떤지 들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쭉 보면서 그 초보 시절에 나였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저의 이런 옛날 처음 지방 투자만 들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같이 제가 이제 전국 투어를 하고 왔으니까 전화로 어떻게 지금 지방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건데 그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방이라는 시장 전체가 굉장히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커요. 공급이 없는데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바로 오르지 않는 지역도 있고 공급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어요. 그다음에 공급이 많은데 가격이 빠지는 지역이 있고 공급이 많은데 전세가가 안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 공급 많으면 전세가 빠져. 공급 많으면 전세가 빠져. 공급 줄으면 전세가 올라. 이게 1대1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맞는 그림이긴 한데 이 시장의 국면마다 1대1로 모든 상황의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방에서 돈을 벌려면 지방 아파트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변하지 않은 절대 명제는 뭐냐면 인구가 수요의 크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사람이 많고요. 사람이 많다라는 건 내 집을 받아줄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꼭 가격을 받쳐주는 수요가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서울이 지금 933만, 경기도가 1370만, 대략 한 2300만 정도의 인구가 이 수도권의 제한적인 지역에 살아요. 서울, 경기. 전 인천 뺐어요. 그래서 2300만이 같은 사이클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일단 사람이 많아요. 2300만 명. 그리고 수요가 커요. 특히나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위치의 아파트는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실수요와 가수요를 둘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실수요는 매매일까요? 전세일까요? 부동산에서 실수요는 전세예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주를 해야 되는 거는 실수요거든요. 근데 거주를 하는 거는 월세여도 되고 전세여도 되고 매매여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살려고 하는 값은 일단 전세입니다. 근데 내가 전세로 살 수 있는데 돈을 더 주고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필요해서이기도 하지만 집값이 오를 수 있겠다는 자산 증식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오르지 않을까?
가수요예요. 그래서 가수요는 거주의 소유까지 하려는 수요다 보니까 이 가수요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실수요 가치가 이만큼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가수요가 이만큼일 수도 있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가수요가 낮아지면 집값이 싸지는 거고 이 가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와 가수요가 둘 다 붙는 시장인데 반면에 지방은 막 다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싸다고 해서 광주 사는 사람이 부산에 집을 사서 출퇴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적고 근데 수요도 나뉘어요. 각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가 있긴 있는데 이 가수요의 힘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크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서울 집값 오를 것 같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업어타면서 가격이 어떻게 오르는지를 최근 한두 달 동안 보셨잖아요. 예. 근데 지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강도와 빈도가 덜하고 집값이 오르는 폭도 적다 보니까 아무 절대 매가가 낮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집값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실수요, 전세가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도권에 지금 서울과 경기의 매매 전세 그래프를 가지고 왔거든요. 파란색이 매매고 주황색이 전세입니다. 쭉 보시면은 전세가 오르는데 저렇게 파란색 매매가 떨어지는 시기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시는 이렇게 붙는 시기 있죠. 이렇게 붙는 시기. 그런 시기가 이제 이런 파란 시기이고 반면에 이 빨간색 시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보합하거나 약간 하락하는데 파란색 매매가는 급등하는 이런 시기도 있어요. 수도권은 크게 봐선 같이 가긴 하지만 얘가 흐름이 좀 별개로 크로스로 가는 시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모든 아파트는 뭐 어때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건 상승률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매매 전세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는 이게 가수요가 얇아요.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 사이의 공간이 가수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수요가 얇다 보니까 매매와 전세가 붙어서 가는 모양이다. 근데 시기에 따라서 벌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지만 이 방향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가, 즉 실수요의 움직임이 시장 상황을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수도권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특징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매매가는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근데 전세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강남이 신고가 뚫었다라고 해서 전세가가 올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방에서는 전세가 올라가야 매매가 올라가고 사실상 이 실수요가 시장 상황을 이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저랑 같이 지방 시장 그 시황을 정리를 하실 건데 이때 전세 가격과 상황이 지방 시장 진단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매매가가 올랐네 떨어졌네만 보잖아요. 그 매매가의 향방을 가로짓는 게 전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 앞마당 시세 트래킹 하실 때 지방 앞마당의 시세를 보실 때 지방 앞마당의 투자 검토하실 때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전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앞으로 각 지역마다 전세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 전세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공급이잖아요. 아무래도 단일 요소로는 가장 뭐 금리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공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초반에서 배우셨다시피 공급이 많으면은 입주하는 단지에 물건이 쌓이고 입주 새 아파트도 물건이 쌓이니까 그 옆에 헌 아파트도 물건이 쌓이고 그러면은 새 아파트, 헌 아파트 다 하락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빠지는 그런 사이클로 이어지는 건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매매랑 전세가 물량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수급의 불균형이 생기죠. 그럼 전세가 없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세입자들이 집을 못 구해서 매매로 전환이 되는 거. 근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집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주요 지방도시의 공급 상황을 쭉 보시면은 주황색이 지날수록 과잉 공급이고요. 파란색이 지날수록 이제 부족한 공급이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조금 이제 주황색인 곳들이 많이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파란색이 많아져요. 근데 2028년은 내년이나 후년에 언제라도 이제 입주가 추가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26년과 27년 보면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공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에 보시는 뭐 부산, 울산, 전주 이런 곳들은 이미 지금도 파란색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공급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누적될 상황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뭐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국에서 그 공급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충청권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게 재미있는 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 3, 4년쯤 전에는 전국에 가장 공급 몰린 데가 어디였대요? 경상권, 그러니까 부산, 대구, 김해, 창원 이런 것들이 공급이 엄청 몰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난 3년간 현실화가 되고 이제 막바지 들어오고 있거나 마무리가 되거나 올해부터 이제 공급 과잉 구간을 지나서 꺾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 접어들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경상권들이거든요. 뭐 구미 이런 것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어디로 왔냐면 이제 좀 중부지방, 충청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 대전 이런 데는 이제 공급 계속 많아지고 있고 청주, 천안, 아산 이런 것들도 공급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부산, 울산, 전주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공급 부족인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자마자 왜 용수철처럼 막 삐용하고 튀어오르지 않느냐. 이전에 누적되었었던 그 수년간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방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볼게요. 여기가 이제 울산 중구에 있는 우정혁신 LH 3단지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우정혁신도시라고 이 중구에 있어요. 중구니까 울산 전체의 중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있어서 여기 뭐 관공서들도 들어오고 그 옆에 이제 연식이 괜찮은 택지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LH니까 이거 이제 그 이제 LH 브랜드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아주 뭐 민영단지에 비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대신 요 주변에 20평대가 별로 없는데 여기 3단지랑 요 길 건너 2단지 여기가 이제 20평대가 있어요. 그래서 연식이 좀 괜찮은 20평대를 찾는 사람들이 좀 많이 찾는 곳이고 요 앞에 상권이 있다 보니까 상권도 이용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내기 좀 괜찮은 곳이죠.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23년 6월에 매매가 3억 1천에 전세가 2억 2천 정도였는데 이때 분위기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전세가 한 2억 4천에 나갈 것 같아서 2억 4천을 목표로 했는데 전세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가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2억 3천이나 2억 4천을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2억 3천이나 2억 2천의 전세를 뺀 거예요. 이때는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울산이 23년도에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좀 이제 전세가 잘 안 나가서 좀 이제 낮춰서 빼서 나는 7천 투자금 생각했는데 막상 전세 맞추니까 9천 투자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렵죠. 네, 눈물 나죠. 내가 이럴 거였으면 9천만 원 예산해가지고 더 좋은 데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이 울산에서 이 시기에 전세를 빼셨던 분들은 좀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1년 지나니까 전세가가 어떻게 됐어요? 6천만 원이 올랐죠. 또 거기서 1년 지나니까 전세가가 얼마가 올랐어요? 5천만 원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이때 이제 지금 매매가가 3억 천이었죠. 전세가 3억 3천이죠. 현재 전세가가 나의 매수가를 넘어서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전세가 얼마 올랐어요? 1억 천 올랐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혹시 마레프 아세요? 마레프? 네, 마포 레미안 푸르죠. 다 아시죠? 좋은 단지잖아요. 마포 대장이잖아요. 서울에. 거기 30평대 전세가 지난 2년 동안 얼마 올랐을 것 같으세요? 마레프 30평대. 전세 1억 올랐어요. 네, 1억 조금 덜 올랐어요. 그러면은 진짜 어이없는 게 물론 얘가 마레프만큼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레프가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전세가 이렇게 좀 차이가 가치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마레프랑 여기가. 근데 이 울산의 20평대 그것도 엄청 신축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아파트도 전세가가 1억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만큼 공급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다시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가 마레프만큼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지방도 공급이 줄어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돈이 벌어지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23년도에 공급이 많았다가 24, 25년도에 공급이 부족해지는 구간이 됐고 앞으로 당분간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전세가가 3억 3천인 단지들이 어딘지 아세요? 용인 수지구의 보원이라고 해서 그 풍덕천동의 수지구청역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있고요. 안양 동안구의 무궁화 대형이라고 학원가 근처에 있는 구축 단지가 있고요. 광명 여기는 광명 지금 입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구축 아파트는 전세가가 낮은 수준이긴 해요. 그런 걸 감안해도 철산한신이라는 이 철산 역세권 단지예요. 33평 아파트가 전세가 3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공급 상황이 안정적인 지방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소액 투자로 돈 벌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천 넣고 5천 벌고 5천 넣고 8천 벌고 이렇게 하면은 매도 후에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보태가지고 더 좋은 투자로 밀어 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지방 주요 도시 상황을 쭉 한번 보실 건데 일단 광역시부터 볼게요. 광역시, 중소도시 순서로 볼 거예요. 광역시 공급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각 도시별로 공급 사이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23년도에 피크를 찍은 공급을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 25, 26, 27년 앞으로 공급 부족이 좀 누적이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공급이 들어올 수 있는 울산도 빈 땅이 많아요. 주변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단지는 있겠지만 아파트라는 게 오늘 분양했다고 다음 달에 입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 2, 3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울산은 벗어났고 과거요. 그 다음에 벗어나고 있는 중인 부산, 대구. 부산, 대구는 올해부터 적정령 이하 공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역들이 워낙 그전에 공급 과잉이 누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좀 바로 오르고 이렇게 뭐 매매가를 밀어올리고 이런 것들은 아직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면 매매가가 날아가지 않는 것은 어쨌든 투자자에겐 기회거든요.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 다음에 광주는 퐁당퐁당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중에서 공급 상황을 가장 탄력적으로 잘 이제 조절하는 데가 광주예요. 광주의 그 입주 역사를 보면은 과잉 공급이 막 몇 년 연속으로 이렇게 된 적도 없었고요. 공급 부족이 몇 년 연속으로 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퐁당 이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 결과 광주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 광역시 중에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공급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 지은 아파트 어디 있겠어요? 다 지금 시멘트 건물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전체 주거 형태의 한 70% 정도가 돼요. 예, 주택 빌라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중에서도 어떤 아파트냐, 아파트 중에서도 새 아파트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광주는 좀 신축 아파트나 뭐 아파트 이제 뭐 하드웨어가 되게 잘 돼 있는 거 있죠, 멋져 보이는 거 그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인재 쌓이고 있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제가 투자했을 때 있죠. 제가 투자했을 때는 지금의 울산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뭐냐면 공급이 많고 공급이 정리된 이후에 가격이 반등하는 걸 보여주는 광역시가 울산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정혁씨 24평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1억에 올라가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울산에서도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단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일단 지금 울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한 대란 오른 가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바닥 지났잖아요. 공급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렴하고 투자감이 적다면은 울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울산은 이미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울산처럼 될 곳이 어딜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시기에 제가 투자했을 때 그게 대전이었어요. 대전 자체도 공급이 좀 있었지만 그 옆에 세종이라는 도시를 엄청나게 때려치웠잖아요. 공급에 맞아서 눌려있다가 납작 눌려있다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막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투자했을 때도 대전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광주에 가서 보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울산에 가서 보고 그랬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울산을 보시면서 넥스트 울산, 예, 울산에서 찾으면 좋겠지만 넥스트 울산이 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시면서 임장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울산이 앞마당이신 분들은요, 뭘 자세히 보시냐면 앞으로 울산을 가실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또 누군가 배정을 받아서 가실 분들도 있고 임장지로 울산을 가면은 뭘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이 공급이 과잉되고 전세가가 낮았던 2023년의 그런 전세가가 어떤 형태로 이게 정리가 되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렸는가를 보시면은 그때와 비슷한 그림을 갖는 지역들, 예를 들어 지금 부산 같은 곳, 그다음에 대구 같은 곳 이런 것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울산처럼 되겠다는 예측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 기준을 세우고 시장을 지켜보는데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격 수준은 어떻냐? 일단 모든 광역시별로 선호도에 있는 신축 가격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대전이에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산과 대구는 과잉 공급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다 보니까 매매가가 저렴해요. 다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왜 이제 뭐 핵심지에 제일 좋은 대장 아파트 있죠. 그런 것들은 가격이 한 20% 전후로 오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 부산, 대구 이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약간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것들, 중간 아파트들은 옆으로 가고 있거나 빠지고 있거나 아주 조금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있죠. 안 좋은 것들은 여전히 빠지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급지별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는 선호단지와 비선호단지 가격 격차가 매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천장에 있는 가격은요. 부산, 대구가 워낙 싸다 보니까 막 부산에 되게 좋은 단지가 8억 9억인데 광주의 대장도 8억 9억이다 보니까 이 윗단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도시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같은 값이면 부산, 대구가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대신 광주는 좀 중위값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완전 이 지역에서 1등까지는 아니어도 그 바로 밑에 급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애가 천장하고 가격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중간 정도의 굉장히 가성비 좋은 단지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광주 지금 전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소액 투자가 안 되지만 소액 투자가 되는 것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단지들은 선호단지는 소액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격차가 줄어듦으로써 굉장히 저평가된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핵심지 선호 구축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단지는 매매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전세가도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천장은 아직 그만큼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울산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사실 이전의 가격을 막 이제 많이 회복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을 만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계단 오른 가격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한 계단 올랐으면은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자금 규모가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넣고 1억 버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왜냐면 한 개나 올랐으니까. 근데 4천 넣고 6천 버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3천 넣고 5천 버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 울산같이 한 개나 오른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요.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에 지금 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일단 먼저 판단하시고 그게 제 1번이니까 그 다음에 투자금 규모를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한 계단 오른 시장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그렇지만 많은 투자금을 들여서 좀 한 번 오른 이미 반등한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지방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울산은 그런 투자금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대전은 대장단지가 지금 입주 중이에요. 어제부터 입주했어요. 6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가 입주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멈춰 있고 약간 저도 대전 시트트래킹 하면은 내가 잘못 땄나? 어쩌면 이렇게 변동이 100만 원도 없지?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지금 공급 상황이 어떻냐면 도시마다 공급 상황과 흐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해를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몇 번 얘기가 지금 언급이 됐지만 전주는 공급 부족이 누적이 됐죠. 그래서 전주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임장하실 때 가끔 그런 거 없으세요? 특히 지방에서 나 이 단지 매수 안 할 것 같은데 싶은 구축 아파트들도 단지 임장 다 하세요? 네. 네. 그런데 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걔를 살 것 같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단지 그냥 봤을 때 되게 좀 허름해 보이고 구축이고 되게 후순이면은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니까 걔를 매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단지 가격을 왜 봐둬야 되냐면 내가 그 도시 물건이 있으면요. 매도할 때 걔가 사인이 돼요. 전주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전주에 되게 후순위 구축도 있죠. 후순위 구축이거나 아니면 외곽에 후순위 구축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막 소단지, 소규모 단지 구축 이런 것들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투자 안 하잖아요. 투자 범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저점은 제일 낮은 거죠. 그러면 보통 이 전저점 어느 시기에 많이 찍었어요? 뭐 22년 말, 23년 초 이럴 때 많이 찍혔죠. 근데 전주에 이런 단지들의 전저점이 언제 찍혔는지 아세요? 2024년에 찍혔어요. 왜 것 같으세요? 맞아요. 거래가 안 돼서. 그러니까 23년에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저점을 찍는 그때 팔린 단지들은 좋은 단지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지만 가격을 낮추면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안 좋으면 걔네가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걔네들은 언제 팔리냐? 시장 상황이 반등하고 나서 24년도 그럴 때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내가 보고 있다면 단지점 갔어요. 봐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주에 물건이 있어요. 그럼 이런 단지까지 이제 거래가 되네라는 게 나의 매도에 참고가 돼요, 안 돼요? 참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게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 매도 시기를 좀 결정하거나 좀 가늠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매수할 때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전에 매도를 하다가 안 팔리는 근데 전세 룰래 사장님이 얘기하셔서 전세 났다가 그대로 이제 하락장 맞아가지고 사이클이 넘어가 버린 그런 것들도 저는 있고 이제 어떻게 좀 아쉬운데라고 팔았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기 기가 막히게 잘 팔았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복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떤 것들을 봤으면은 지금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고 나와야 됐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복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이런 데가 거래가 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웬만큼 왔구나. 내가 더 버티면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시기는 팔아도 후회하진 않겠다. 수익만 거두고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좀 복기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런 후순위 단지들을 봐요. 되게 열심히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부족 구간에 접어든 세종. 여기는 세종은 뭐 아시다시피 공급이 엄청 이제 많이 쌓여 있던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시 하나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 공급 부족 구간에 접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월부에서 세종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네, 최근에 그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라고 하고 뭐 대통령실로 옮긴다 마느니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일단 그 전에 세종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빠져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데가 없는 상황에서 근래는 좀 반등을 했고 일부 좀 선호하는 단지들은 뭐 배액 배상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고 세종이 그동안 우리 월부에서 되게 가치 있는 곳인데도 투자로 많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전세가가 너무 낮아요. 세종이 30평대 신축에 전세 3억 넘는데 별로 없는 거 아세요? 네, 엄청 전세가가 낮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전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아직 전세가 막 다른 지역들처럼 붙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을 벗어날 준비 중인, 제가 워딩 굉장히 신경 썼어요. 벗어날 준비 중인 창원, 김해, 구미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이 올해까지 좀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부족으로 전환이 돼요. 올해 상반기에 좀 굵직한 공급들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이고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는 있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매매나 전세의 뚜렷한 상승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이 남은 천안하산, 청주, 포항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죠. 좀 겪어야 될 산들이 좀 더 남았어요. 가격을 보자면은 도시별로 당연히 전세 매매 이런 거 흐름이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전반까지 와서 이제 기초반 아니잖아요. 기초반은 약간 이렇게 공부를 하죠.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올라요.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 빠지니까 매매가 빠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약간 변화구까지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퉁쳐서 보지 않고 도시 자체의 개별성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쭉 보세요. 전주는 신축과 굴축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거래가 되고 얘네들은 지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상승이 진행이 됐지만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주의 공급 부족은 앞으로 조금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올랐을 수 있겠지만 지금 매수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퇴로,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계단 오른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투자금 넣고 많은 투자금 벌기에는 지방에서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줄여가지고 저렴한 단지 찾을 수 있으면요. 전주 지금도 투자해요. 예, 지난달에도 투자하신 분 저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렴한 물건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지만 규모가 좀 소액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싼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신 이런 시장의 장점이 있죠. 뭐냐면은 전세 세팅이 엄청 쉬워요. 어쩌면 네이버에 걸지도 않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전세가. 예, 그 정도의 전세가 없어서. 그래서 투자금도 적지만 저평가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급이 정리되어 가면서 가격이 정체 중인 시장을 보여주는 게 창원, 김해, 구미예요. 여러분 이번 달에 창원, 김해, 구미를 가시거나 혹은 이 지역들이 앞마당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 보여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따도 말씀드릴 건데 바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전형이에요. 그리고 울산이 1년 전에 23년도에 이 모습이었어요. 울산이 23년도에 공급을 받고 24년도에 가격이 정리되어 갈 때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전세가가 바닥을 다져가면서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쭉 지켜보면서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보시려면은 이 세 도시를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만성 공급 상황인 천안, 아산과 포항 여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맞았어요. 계속 천안 계속 맞고 있고요. 아산도 계속 공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약간 바로 옆에 공급 단지가 들어와도 들어왔니? 잠깐 전세는 안 나가요. 왜냐면 거기 전세 쌓여 있으니까. 근데 전세가가 더 빠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 할 동안 그냥 전세가 빠져 있는데 잠깐 숨고르고 나면 또 옆에 왼쪽에 들어와요. 안녕 왔니? 이러면은 또 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량 쌓여 있으니까 내 전세는 잘 안 나가요. 근데 전세는 그냥 뭐 한 1,000만 원 빠질까? 2,000만 원 빠질까? 그러다가 공급 마무리되면은 다시 올라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만성 공급, 만성적으로 때려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는 등 많은 등 공급이 왔니? 나는 여기 있다. 이런 식인데 근데 다만 이런 시기에서 전세가가 막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고 이게 리스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공급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기까지는 내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냥 공급을 앞두고 전세 감소 이건 뭐냐면요. 청주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실제로 일부 단지는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청주를 가시는 분들 혹은 청주가 앞마당이신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공급이 터지기 직전에 그 폭풍 전야 같은 시기가 있어요.
왜 태풍도 오기 전에 엄청 이제 그 태풍이 눈 속에 들어가면 되게 고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큰 것이 오기 전에 약간 막 온다 하면서 준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식의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공급이 굉장히 많은 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집 안 사요. 왜요? 새 아파트 많이 들어올 거니까 마피 붙으면 사지 뭐. 아니면은 살 거면은 새 아파트 사지 뭐. 이걸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구매는 안 해요. 근데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매매를 해요, 전세를 해요? 전세를 해요. 그러면 전세 물건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그럼 전세 물건이 마르면은 전세가 어떻게 돼요?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면은 갭은 어때요? 사람들이 사진 않는데 전세가는 오르니까 갭은 줄어들어요. 이게 정확하게 천안의 한 3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네, 천안의 공급 터지기 전에.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청주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청주가 전세가가 그렇게 엄청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오잖아요. 그래서 청주가 앞마당이시거나 이번에 청주에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공부하실 거예요. 어떤 공부냐면요.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청주 전세 잘 나가요. 네, 엄청 잘 나가요. 그리고 막 거기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전세 광고 올라오면 매우 귀한 전세 이런 거 써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네, 전세가 잘 나가고 전세가가 오르는데 그리고 전세 물건도 없는데 이런 것들이 대형 공급이 들어오기 직전에 보이는 특수한 상황이다. 포항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마다 사이클이 다른데 각 사이클의 국면마다 이 시장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가격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부터 제가 뭐 부산의 지금 선호단지가 어떻고 후순위 구축이 어떻고 이런 거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디에 참고하시냐면요. 여러분들 그 임장 마무리하시고 인보 마무리하시면 시세 트래킹 단지 선별하시죠. 네, 시세 트래킹 단지 선별을 할 때 요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시세 트래킹 할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다. 라는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저는 어떻게 시장을 트래킹하냐. 일단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는 사직 롯데캐슬이라는 단지인데요. 여기가 학군지이고 신축이고 주변에 새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간 부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부산이 23년도, 24년까지 공급이 많았잖아요. 24년까지 적정량 이상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24년도에 어때요? 이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시장은 24년도에 좀 반등을 했거든요. 25년도에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기회를 주고 있어요. 가불나요, 요즘. 부산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워낙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막 후려쳐가지고 사장님 3천 깎아주세요. 막 이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500, 1000 정도는 말 잘하면은 그냥 의뢰 깎아주는 분위기 정도는 돼요. 대충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네. 그리고 전세는 어때요? 지금 매년 5천만 원. 그 다음에 5억 8천, 8천만 원.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만큼 오른, 24년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이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단지니까 1억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부산에 실거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은 부산의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 막 가격이 1억 넘게 오르고 하니까 완전 패닉인 거예요. 이대로 부산이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같은 가격이거나 아니면 투자금적인 측면에서는 더 적게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거제 현대홈타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축이거든요. 여기가 어떤 단지냐면 그 여러분 연예인 송일국 씨 아세요? 삼둥이 아빠? 네. 연예인 송일국 씨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판사가 좀 법조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근처에 여기 현대홈타운 바로 옆에 법원이 있어요. 부산지방법원이. 거기에 근무를 하실 때 그 송일국 씨가 여기 현대홈타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동네 맘카페에 막 목격담 나오고 삼둥이 한상 막 이제 핫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옛날에 막 그랬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선호하냐면 이게 공인연식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축에 비해서 여기는 신축이에요. 2020년식. 신축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부산은 이 정도의 입지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5억 7천, 6억 3천, 6억 9천5백 매매가는 올라가죠. 이거는 얘가 좋아하는 단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정도로 구축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10% 정도는. 근데 매매가, 전세가는 어때요? 전세가도 같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전세가도 추정이고요. 이 단지 전세가는 아무도 몰라요. 사장님도 몰라요. 왜냐면 근래 몇 개월 이상 거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이고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홈타운 1단지랑 2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단지 20평대 가격이 막 3억대거든요. 예, 4억 초반이구나. 4억이거나 4억 초반이거나 뭐 20평대. 홈타운 1단지 20평대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억 초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없어요. 전세 시세는 몰라요. 이런 단지 되게 많아요. 부산 가시는 분도 시세 지도 그리기 힘들 거예요. 전세가 없어서. 근데 막 아시에 이런 데 찾아보니까 이전 실거래가 몇 개월 전에 3억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세 달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 놓으면 전세 얼마에 넣을 것 같으세요? 전세 없으니까? 뭐 한 3억 2천? 뭐 이렇게 좀 올줄에서 3억 3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전화해봤더니 사장님이 3억 5천에 나오래요. 그래서 네 사장님 지금 3달 전에 3억에 나갔는데 3억 5천을 받으라고요? 그랬더니 아 뭐 나갈 것 같아 얘기하시면서 3억 5천에 해봐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이런 자신감을 여기 24평이거든요. 구축이에요. 근데 전세가를 5천만 원 높여도 내가 빼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는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부산이 약간 제가 좀 부산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산 이런 곳 한번 더 봤어요. 옛날에 언제 봤대요? 임대차법 터졌을 때. 네, 임대차법 터졌을 때 부산의 전세가가 급하게 오르고 전세 물건이 싹 잠기면서 그때 이제 서울 수도권도 지방도 다 전세가 잠기긴 했었어요. 근데 부산에 진짜 심하게 잠겼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전세가를 그 동네 사장님들도 몰랐어요. 우리 동네가 전세가 3개월 동안 없어가지고 몰라 전에 뭐 한 3개월 전에 4억에 나갔는데 뭐 없으니까 뭐 한 4억 1, 2천 넣으면 되겠지 뭐라고 했는데 어떤 용자가 나타나서 4억 7천에 전세를 놔요. 그러면은 사장님들이 아유 뭐 이게 나가겠어 미쳤나 봐라고 하면서 일단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걸어줘요. 근데 걔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매매가가 1억이 뛰어요. 부산이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부산에 호빙 누나 보시면은
예, 어떤 모습이냐면 부산에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매매가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빵 튀고 전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봐 여기 막 뭐 거의 루피나 뭐 갭 1,000만 원으로 이거 살 수 있었어 막 이러잖아요. 요런 시기가 제 경험상 부산은 절대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 전세 차이가 1,000만 원 갭 이렇게 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는. 근데 호갱에는 왜 이렇게 떠 있냐? 시간차.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이 가격에 해가지고 전세를 이 가격에 이때 놓으니까 요 시간차 때문에 요 갭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요 가격에 전세가 나온 순간 매매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예전에 그 부산이 막 이제 불량이었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해운대구에 임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봤어요. 이거 금매래요. 6억 8천이래요. 사장님이 저한테 야, 금매야. 온 김에 가계약금 1억 넣고 가.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1억이요? 그래 가계약금 1억 넣고 가. 진짜로.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유 아무리 금매도 너무 심해요 사장님. 그때 다른 집 한 7억 정도 됐는데 얘가 6억 8천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임장 가니까 앞자리가 8자예요. 7억을 건너뛰고 6에서 8로 올라가요. 부산이 그런 동네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저는 이유 없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부산은 미리 봐놔야 돼요. 미리 봐놔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을 가신 분들이 조금 특히 소액 보시는 분들은 마음 힘들어하세요. 왜냐면은 좀 괜찮다는 단지들은 막 1억 5천, 1억 7천, 2억 이런 투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돈 있으면 내가 수억 번을 하지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나는 2억이 없는데 나는 1억 5천이 없고 나는 5천만 원 들고 투자하려고 지방 투자가 왔는데 나를 부산에 보내버리네. 마음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울산 처음 가신 분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때 뭐 투자자들 다 뭐 이게 2억 4천 전세 우선 혁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못 맞춰가지고 막 투자금 많이 들어서 힘들어했다. 근데 다 그런 시기에 어떤 지나가고 나니까 어쨌든 수입으로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게 조금 매전차가 좀 붙지 않아야 매매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전세가 붙으면 부산이 좋아하는 데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여러분 군임하고 담임하고 임장해야지 프로세스 탑3 이렇게 하면은 시장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데 진짜 미리 감고 트래킹하다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진짜 중요한 곳이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 앞마당이신 분들은 기존에 내가 막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좀 감정이입 안 하고 트래킹 하셨을 거예요. 영혼 가출한 채로 그냥 이제 매매 전세 시세만 땄을 수 있는데 부산 트래킹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되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직과 거제 현대홈타운이 그런 곳이고 반면에 여기는 이게 선호단지거든요. 근데 제가 노란색이 중간 정도 있지 신축을 노란색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노란색이 보시면요 초업거래나라고 해서 부산 진구에 있는 신축인데 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막 단지가 부산 전체로 봤을 때 엄청 앞단에 있는 단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3년째 가격이 어때요? 매매가가 거의 그대로예요. 예, 여기 전화보다 장부물가 5억 천짜리 있더라고요. 5억까지 된대요.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세는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중간지예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약간 중간 레벨부터는 가격이 거의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은 상태고 저 뒤에 보시면 북구에 화명 대림타운이라고 해서 여기 북구 가신 분은 모를 수가 없어요. 여기 3,000세대 넘는 대단지거든요. 구축이고 엄청난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는 위치적으로도 멀고 그 다음에 엄청 구축이고 언덕이니까 좀 이제 좋지 않은 거를 다 갖췄잖아요. 세대수는 많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전체에서는 좀 후순위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어때요? 막 사직 이런 데 올라가는 동안 지금 어떠고 있어요? 빠지고 있죠. 전세가는 어때요?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중간 레벨 정도 되면은 옆으로 가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약간 올랐다.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부산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세 트래킹 지역 마무리하시고 시세 트래킹 단지 선정하실 때 이 지역의 대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선호 신축 대장급 그다음에 선호하는 구축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은 그래도 구축이어도 선호하는 단지를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한 중간 정도 신축 그다음에 이제 가장 끝에 움직이는 후순위 구축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하셔가지고 저는 보통 4개 레벨도 나누거든요. 시세 트래킹 단지 선정할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전세가 0개, 이 5억, 이거 전세 한 개 이거 나온 것도 원래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없었는데 지난 주말에 교환 업데이트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 개 나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한 개 적었고 화명 내림타운 전세 2개, 맞네요 라고 하기에는 이몇 세대예요? 3,300세대에 전세가 2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저평가 시장이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 신축과 구축은 가격 반등했는데 반등 수준이 10%대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다음에 선호도 중간 이하는 신축이건 구축이건 다 정체가 되어 있고 지금 전세가 소멸되어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대구는 부산하고 닮은 듯하면서 조금 달라요. 대구 모습을 보면요. 일단 소선구에 제일 좋아하는 단지가 힐스테이트 버머인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전세가는 오르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이러고 있으니까 대구가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얘가 막 선호가 제일 좋아하는 단지잖아요. 힐스테이트 버머가. 그러면은 막 얘가 이제 대구가 움직이려면 이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매매가도 막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대장부터가 이 정도에 멈춰 있기 때문에 대구가 약간 그 나갈 듯 하면서 안 나가고요. 대구 투자하시는 분들 전세 빼는 거 되게 어려워하세요. 전세가 없어서 이 정도면 나갈 것 같은 데는데 전세가 없는데 잘 안 나가.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면 잘 나갈 거야를 반박하는 사례가 대구예요. 대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전세가를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가격이 너무 싸고요. 그다음에 중구에 있는 정말 이제 대표 단지 신축 아파트가 남산 롯데캐슬 스카이예요. 여기는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이때 입주장 말면서 전세가 너무 쌌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남산 롯데캐슬이 이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지거든요. 그런데도 1년에 전세가 2천, 3천씩 움직이니까 대구가 아직 멈춰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호하는 구축을 볼게요. 만촌호방 1차는 그 대구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학군지인 만촌동에 있는 선호 구축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5억 7천, 5억 9천, 5억 8천 지금 가격이 어때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아까 부산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예. 송일국 씨 살았던 그 거제 홈타운 어땠어요?
올랐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처음 하는 구축이 아직 멈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구가 저는 부산보다 조금 뒤에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단지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당장 이렇게 막 엄청 오르기에는 얘도 좀 바닥을 다져야 되겠구나. 다만 그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신축은 대구 동구에 이제 안심 신도시 들어가면서 저기 그 동구 뉴타운, 신남 뉴타운 들어가면서 여기 행모로 웨스트라는 단지가 있는데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얘는 5억 갔다가 다시 4억 9천으로 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 이제 얘들도 비슷하거나 가격 조정하면 좀 더 빠지거나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23년도가 입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특수한 가격이고 24년, 25년 전세가의 오름이 오르긴 올랐는데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순위 구축은 월성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구 달서구에 있는 택지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런 데는 24년도 작년에 3억 갔다가 지금 25년인데 23년도 가격만도 못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얘는 심지어 전세가도 안 올라요. 그러니까 앞에 대구는 어때요? 부산은 어땠어요? 저 북구 끝에 있었던 화명 대림 이런 데 전세가라도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세가도 아직 안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부산이 한 대구보다는 반걸음 정도 빠르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사고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냥 부산이 대구보다 먼저 가고 있어요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뭘 보고 그렇게 느끼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역 곳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는 지금 많진 않아요. 이게 뭐 10개 이게 1200세대 생각하면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잘 안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해모로처럼 전세가 없는 지역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근데 또 전세를 높이면 또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시세대로 놓으면은 나갈 수 있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잘 안 나간다. 그래서 다시 절대적 저평가고 선호도가 높은 신축은 약간 반등했지만 그 이하는 다 전세 정체가 되어 있고 전세도 조금 멈춰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운 대전이에요. 대전은 지금 24년부터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자이아이파크, 얘가 이제 대장아파트 입주단지거든요. 네, 어제부터 입주 시작한 요 단지예요. 그 대전에서는 둔산동이라고 하는 택지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정부청사나 이런 관공서가 다 몰려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기가 학군도 좋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몰빵친 데가 그냥 대전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도시들, 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곳들은 중심지랑 상권이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곳도 대구의 학군으로 유명한 곳은 범어동이잖아요. 근데 중심지의 상권 제일 발달한 데는 동성로거든요. 네. 그다음에 부산도 학군으로 유명한 데는 해운대 동래구인데 상권으로 유명한 데는 서면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전만 학군이 좋은 곳에 상권도 발달하고 학원가도 있고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둔산동의 파워가 센데 이제 이 둔산동은 구축 택지다 보니까 허물지 않는 이상은 더 들어갈 데가 없고 그 주변에 조금 이제 변두리, 둔산동 변두리 신축이 들어가면 걔네가 연식이 좋다라고 좀 인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자이아이파크라는 단지인데요. 여기 지금 매매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이 단지도 한때는 마피가 붙고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사전 입주 점검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대전 정도 되는 규모의 그 광역시 대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좋아해서 막 엄청 피가 많이 붙은 건 아니에요. 그냥 프리미엄 2천 정도 붙은 거니까 거의 분양가랑 별 차이 없는 수준이긴 한 거죠. 근데 매매가 다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 가장 최근에 팔린 게 84 기준 8억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구축 크로바 여기 워낙 유명한 단지죠. 여기는 이제 10억 8천에서 11억으로 올렸는데 이 6억 3천 전세가도 좀 둘 다 매매 전에 좀 세게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좀 만만치 않은 가격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중간 신축은 여기도 동구가 있거든요. 그 대구의 동구가 갈아오고 뉴타운 들어오듯이 대전의 동구도 나쁘는 데 갈아오고 새 아파트가 이렇게 좀 균질하게 들어왔어요. 거기가 이제 이스트시티예요. 근데 대전이 4억 7천 23년에 보이다가 24년도에 가격이 좀 올랐다가 다시 25년도에 가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면은 이건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대전에서 괜찮은 신축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 후순위 보시면요. 구봉 5단지 주공 여기는 좀 이제 후순위에 있는 구축 생활권이고 제가 투자하러 다녔을 때도 여기는 막 갭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들어왔던 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가격이 23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네, 전세가도 멈춰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크로바도 이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대장마다도 이게 멈춰 있는 상황이고 중간 이하 신축은 거의 볼 것도 없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또 앞선 대구하고는 또 달라요. 네, 대구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올라가거나 멈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이런 단지, 이런 신축 단지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분위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전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장님들 엄청 친절하세요. 네. 제가 그 대전은 항상 제가 투자했을 때는 상승장이었으니까 대전의 둔산동 사장님들은 약간 그 콧대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투자자들이 가면은 왔니? 근데 우리는 너 말고도 실수한테만 팔아도 우리는 다 거래시킬 수 있어. 우리는 너 굳이 안 와도 돼. 뭐 투자 안 해도 돼. 약간 뭐 왔어? 그래 공부하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이 대전 사장님들 때문에 예전에 그 이제 좀 지투에서 대전 가시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둔산동 구축 지난 주말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장님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브리핑도 해주시고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물건이 딱이라고 제일 좋은 거라고 얘가 그래서 다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에 그럼 남편하고 상의해보고 뭐 날짜 맞춰서 한번 방문하기 전에 연락 드릴게요 이거 끊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요 꼭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하셨지 마지막에 그 꼭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끊으신 거예요. 꼭 다시 봤으면 좋겠네요 하고 끊으셔가지고 끊으면서 제 투자 역사상 둔산동에 이렇게 친절한 적은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게 지금 대전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공급과잉 2년 차, 그다음에 대장 아파트가 입주 중이고 선호도가 좋은 신축과 그 아래에 있는 구축이 모두 정체가 되어 있고 전세 세팅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전의 지투반에서 인정받아서 가신 분들이 약간 우리 임장지는 짜잔 대전입니다 이러면 반응이
아, 와,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G2반에서 대전 임장 그 추천드리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대전에 가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그 지역이 한 사이클을 도는 거를 온전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저에게는 이런 적이 어디였냐면 대구나 부산, 경상권 도시들을 보면서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대전이 될 거예요. 예, 공급이 많아질 때 어떤 식으로 가격이 흔들렸다가 어떻게 정리되어서 올라가는지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한 사이클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보겠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전이 그런 걸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의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제가 공부 정말 월박에서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대전 가서 한번 지켜봐라. 그거 보면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대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내가 시장 흐름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광주는 재미있는 곳인데 퐁당퐁당이라고 했잖아요. 퐁당퐁당당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광주에서 천장 역할을 하는 거는 봉선동의 제일 풍경채예요. 근데 봉선동 지금 가격이 3개월 전에 지난 기습 때랑 매매가 전세가가 다 똑같아요. 네, 그때 있던 매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고 나서 하나 팔리고 나면 그 다음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전 가격 나오고 얘 나가면은 그전 가격 나오고 하면서 좀처럼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 시장이 광주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금호쌍용이 있는데 금호쌍용이 그 광주의 상무지구라고 그 약간 찐 광주 구축이 있거든요. 그 포크드림님이 본인의 20대에 혼이 서려 있다고 말씀하신 곳이 20대를 여기서 많이 보내셨대요. 여기가 이제 좀 이제 그 상권 발달이 많이 돼 있거든요. 대구의 동성로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곳이 금호쌍용인데 이 금호쌍용이 굉장히 광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은 구축을 안 좋아하는데 딱 두 군데만 구축을 좋아해요. 여기 있는 치평동 이런 데 금호쌍용이 있는데 그다음에 봉선동에 학군지 메리트가 있는 구축. 딱 두 가지만 광주 사람들이 구축을 좋아해요. 여기는 지금 매매가는 오르긴 했는데 약간 호가의 느낌이고 전세가의 변동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외곽에 보시면은 청란 이지구 중흥 S클래스라고 해서 여기가 광주 도심에서 좀 물리적으로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안에서는 좋아하는 도시, 좋아하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작년하고 똑같고 전세가는 근데 오르고 있죠. 예, 이 아파트의 모습이 광주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멈춰 있는데 전세가는 올라와요. 근데 앞서 부산만큼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슬금슬금 올라와요. 근데 매매 거래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전세는 많지 않아서 거래가 잘 돼요. 그래서 딱 이런 모습이 광주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종원 팰리스빌 여기는 광주 서구에 금호동이라고 있는 곳에 있는 좀 이제 구축 아파트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가격이 거의 23, 24, 25 이 정도면 그냥 거의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전세가는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찔끔 올라와요. 근데 하여간 붙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매매가는 멈춰 있거나 조금씩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광주고요. 지금 보시면 전세가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 이제 치평동 구축만 지금 전세가 4개가 쌓여 있는데 광주는 지금 전세가 전반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광주는 전세가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근데 광주의 그 TMI인데 광주는 사람들이 전셋집을 미리 안 구해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골든타임 이러면은 잔금일로부터 2달 전까지 전세 안 나가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근데 광주 분들은 이제 이삿날 한 2달에서 한 달 반 전 남으면은 자 이제 집을 구하러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광주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구하면 항상 어떤 아파트냐의 문제인 거지 집이 없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는 조금 이제 그 전세 빼시는 분들 좀 애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2달 남았는데 전세가 안 나가요. 그랬는데 2달 남은 때부터 막 손님들이 막 들어오고 막 전세 손님들 집 보러 가고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기는 해요. 네, 그래도 미리미리 빼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정체가 되어 있고 상중하 다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아주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어서 전세 세팅하기는 괜찮고 광주 가시는 분들은 광주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광역시니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울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울산인데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울산 남구의 신축이 문수로 2차 아이파크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세가가 1년에 1억씩 올랐어요. 1년에 1억씩. 네, 1년에 1억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꼴로 올랐어요. 이게 이 지역의 아파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되고 근데 전세가는 2억이 올랐는데 매매가는 1억 3천밖에 안 올랐거든요. 결과적으로 문수로 2차 아이파크를 보면은 울산이 이렇게 투자금이 주는 모습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처에 있는 그 구축 아파트 중에 이제 옥동 서강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413세대인데 그 이쪽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다 소규모 단지거든요. 그래서 다 소단지고 좀 이제 그 학군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학군 메리트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대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임장 가셨을 때는 막 되게 쾌적하다 이런 느낌은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시세를 몰라요. 워낙 소단지다 보니까 413세대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지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구축 아파트는 물건이 좀 잠기기도 하는구나라는 시장이고 가장 근래에 거래된 게 6억 4천인데 이것도 이제 좀 몇 달 돼가지고 이 다음에 시세가 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울산의 외곽이 북부 쪽에 보시면은 드림이지트 에일리데뜰이라고 해서 중심지에서 굉장히 멀어요. 여기도 나름대로 이제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선호도가 중간인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세요. 매매가가 4억 2천, 4억 3천, 4억 4천 7백. 근데 보니까 대략 1년에 한 1, 2천씩 올랐죠. 전세는 어때요? 2억 8천, 2억 8천, 3억 5천. 어때요?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매매가 얘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축은 아니다 보니까 매매가 오르긴 올라요. 왜냐하면 공급이 줄었고 전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매매가의 오른 폭에 비해서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요. 이게 선호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울산 단지들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럼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어때요?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울산이 한 계단 올랐지만 투자로 검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좀 오른 가격, 문수로 2차 이런 단지도 12억까지 갔었던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울산이 정보점에 비해서는 저렴한 단지들이 여럿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투자금을 넣어도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고 투자금 규모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천북 삼성 이런 데는 제가 투자했을 때 막 다 올라가면 여기까지 투자를 해도 될까? 머리를 긁으면서 갔던 단지가 천북 삼성이에요. 가보면은 공원현실이고 대단지여가지고 살만해요. 근데 어쨌든 외곽에 있고 구축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순위 단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단지조차 지금 전세가 어때요? 1년에 3천씩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울산은 이만큼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앞마당에 적용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 없어요. 문수로이차 아이파크는 요거 강의 준비하는 동안 전세 한 개 떴어요. 예, 전고가 12억까지 갔었고 이 천북 삼성도 전세가 없는데 이거 1500세대는 전세가 없는데 이런 단지도 전고가 3억 2천인데 얘가 2억 7,500까지 갔다는 얘기는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진 거죠? 한 15% 정도 대략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소름 돋게 싼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드림이시티 에일리제 때는 전세가 한 개가 있는데 너무 귀한 전세라고 떴어요. 그냥 귀한 전세가 아니고 너무 귀한 전세라고 딱 3억 5천에 전세가 한 개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울산은 지금 전세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투자하러 본다라고 예약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전세 손님을 대기자로 연락해서 데리고 와. 그래서 집을 같이 봐라고 얘기한 다음에 집을 보고 나서 너 계약할 거니? 그럼 이분하고 계약하면 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 예, 뭐 모든 단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전세가 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울산 정리하자면 후순위 구축까지 내내 전세가 상승했고 좋은 것은 20% 전후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한 계단 오른 건 맞다. 그리고 전세 제가 소멸이라고 해서 소멸. 예, 없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이제 묶어서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중소도시 전체를 리딩하고 있는 지역은 전주예요. 전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인호동의 위브어울림은요, 중간보다 조금 선호도가 낮은 구축이에요. 좀 이제 완전 후순위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밑에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주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호동 위브어울림, 이런 중간 이하 구축은 이번 달에 신고가를 찍었어요. 네, 그럼 전주를 내가 만약에 갖고 있다. 내가 전주 물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주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지금 빨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안 팔면은 사이클이 또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중소도시는 공급 금방 들어온다는데. 이게 좀 이제 걱정이 되시는데 앞으로 이제 예정된 확정적으로 공급이 부족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막 가지신 분들이 빨리 팔려고 불안해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세를 보시면서 적당한 매도 타이밍을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정도이지 전주 있는 분들 빨리 팔고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면 왜냐면 여기 지금 올해도 없고 내년도 공급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거라서 준비하고 갈아탈 곳을 좀 알아보면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되고 지금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실거주자가 와가지고 새낀 물건을 이제 매수를 검토를 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다만 얘네가 지금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시는 단지가 있긴 있다.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봐야 돼요. 소액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격 싸게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벌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도 리딩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금 공급을, 여기 보시면 2025년에 공급이 과잉이에요, 사실. 근데 요 단지들이 올해 상반기에 다 들어왔어요. 네, 다 들어와서 그 남은 물건들이 정리가 되어가면서 선호하는 단지는 약간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트리비앙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축인데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전세도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리딩, 전주보단 다음이죠, 얘가. 네, 그래서 좀 리딩하는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전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호 단지 위주로 매매 전세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아직 후순위 단지는 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내가 대구 부산 같은 것들은 조금 보면은 준비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 매전차가 붙어있진 않잖아요. 준비하는 곳인데 내가 가진 동작권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후보지 중에 하나가 창원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네, 창원은 물론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아직 공급 정리 중이지만 조금 이제 그 아래급 창원도 뭐 마산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 가면은 충분히 이제 소액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충청권은 이제 공급이 이제 막 현실화가 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주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살짝 과잉 공급이에요. 근데 26년, 27년도 공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공급 과잉인데 왜 매전차가 이렇게 붙고 전세가 잘 나가지? 이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6년, 27년의 공급장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 대기 상태다. 그래서 공급 대기 상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전차가 붙으면서 투자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내가 버티면은 과잉 공급 구간에 접어들면서 약간 전세가 하락이 예상될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전세 기간을 좀 3년으로 설정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 리스크가 대응이 되지 않은 소액 투자자는 다른 지역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다만 청주는 저는 앞마당이신 분이거나 혹은 앞마당 아니신 분들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공급이 일어나기 직전에 특수한 상황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서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안과 아산은 이제 거의 한 덩어리에 묶어서 보시면 돼요. 이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공급이 지금 21년도 22, 3, 4 계속 지금 공급이 누적되고 있고 27년까지도 과잉 공급 구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만성 공급 상태다 보니까 대장 아파트도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백석아이파크 입사는 약간 올랐다고 제가 표시했지만 이게 한 1, 2천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심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조차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앞으로의 좀 시장이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요. 천안 지역 내에 들어오는 아파트 입주 있죠.
천안 내에 들어온 아파트 입주가 기존에는 좀 위치가 좋은 곳들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곳들은 좀 위치가 좋은 곳에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성성동이나 이런 택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공급 중에 위치가 좋은 곳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 경상권입니다. 자, 김해는 지금 이제 여기가 연지공원 프로지오라는 이제 대장 아파트인데요. 얘는 그 좀 뷰에 따라서 연지공원 호수가 보이는 뷰와 아닌 뷰가 다르거든요. 뷰에 따라서 약간 가격 편차가 크긴 해요. 그래서 얘가 그 들쭉날쭉한 매매가를 보이는 게 뷰값과 아닌 값의 차이예요.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단지이긴 한데 저는 어쨌든 최저가 기준으로 항상 단지 시세를 보니까 23년 6월, 24년 6월, 25년 6월 조금씩 전세 매매가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25년에 주저앉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불기둥 때문이에요. 이 불기둥이 지금 김해에 더 스카이 시티 프라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니스라고 불러요. 예, 그냥 제니스. 김해 제니스입니다. 제니스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 얘가 3,700세대예요. 그래서 이거 김해가 근데 1년에 적정 공급이 2,000세대, 2,000 몇 세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거 단지 하나로 김해의 적정 공급량을 가뿐히 1.5배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얘가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이 이제 3달 전이고 오른쪽이 현재 모습이거든요. 전세가 772개가 쌓여 있었는데 오른쪽은 117개로 줄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요 3개월 전만 해도 요 단지 주변이 다 전세가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약간 요 단지만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이기는 해요.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막 전세가 막 반등을 하고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막 이렇게 되기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구미도 지금 정리가 되려고 준비 중인데요. 지금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대장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단지는 구미의 도량 롯데캐슬이라는 단지예요. 근데 이 단지는 제가 볼 때마다 시세 트래킹을 해도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싶을 정도로 3년 내내 가격이 똑같아요. 전세도 조금 정리되는 거 하다가 다시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얘가 연속적으로 공급이 많았던 건데 이제 여러분 이게 구미랑 김해 같은 시장을 보면 뭘 보셔야 되냐면 바닥이 공급 과잉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뭐냐면은 물건이 팔려요. 그럼 그 다음 가격이 나와요. 1,000만 원 높여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사주면 가격이 깎이잖아요. 그런 사람 1,000만 원, 2,000만 원 매매도 전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변에 공급이 들어와도 이 가격, 공급이 안 들어와도 이 가격.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비슷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딱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닥이 정리돼가는 구간이에요. 울산이 작년에 그랬어요. 예, 작년 초에. 그러다가 지금 전세가 밀어 올리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바닥을 다지는 구간의 특징이지만 다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바닥을 다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머릿속에 그 바닥 아니면 상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실전반에서는 바닥에서 상승을 가기 전에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긴 하지만 얘네가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바닥권을 다지는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고민을 안 하려면 지켜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포항은 지금 가격이 점점 빠지고 있고 심지어 근래에는 3억대 후반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포항 봐왔던 것 중에 지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 같고 지금 전세는 3억에 나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의 대장단지인데 1억도 안 주고 전세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전세 약부하 또는 약간 하락되면서 거의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26년, 27년에 계속 공급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급 들어오는 단지가 위치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매수를 안 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대장을 1억에 투자할 수 있는 건요. 사실 중소도시에서도 아무리 저평가 시장이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내가 1억 주고 산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투자금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지만 초보 투자자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의할 점이 있죠. 일단 이 공급이 다 지나갈 때까지 대세 상승장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명의 하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이 명의가 있잖아요. 요즘은 명의도 돈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내가 오르지 않고 가치는 있지만 오르지 않는 거를 명의 하나 묵혀놓고 남은 돈 모아서 그 다음 투자를 하려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아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좀 있어서 워낙에 저렴하니까 나는 묵혀놓을래라고 생각하면 상관은 없지만 이런 물건들을 보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포항 그래서 좀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보유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전국의 시세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제가 시세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이래요, 저긴 얼마예요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단지들을 선별했고 그 단지들의 가격을 통해서 상황을 읽어내는 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저는 지금 어떤 기분으로 설명했냐면 저의 뇌를 끄집어내서 읽어드린다는 기분으로 이제 최대한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생각의 흐름으로 정리해드렸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앞마당 정리하면서 참고하시면서 요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앞마당들을 정리하는 방법이 기준이 뭐였냐면 일단 선호도였어요. 선호 순축, 선호 구축, 중간 신축 이런 식으로 선호도를 나눴잖아요. 제대로 다 임장하고 선호도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할 것 같지 않은 구축조차도 흐름을 알려줄 수 있고요. 매도 시기가 여기까지 갔구나. 어느 정도 내가 매도 준비해야 되겠다를 알려주는 단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지방을 투자한다는 거는 반드시 매도를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울산 가서 울산 투자했어요. 이미 투자
투자했는데 다시 가가지고 이 매도 시기 공부한다고 후순위 단지 보시겠어요? 갔을 때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갔을 때 다 봐야 돼요. 반드시 도움돼요. 예. 그거 이제 놓쳤다가 제가 이제 한 사이클 넘어가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돌이켜봤을 때 아, 이런 단지들은 자세히 안 봤던 게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트래킹 같은 경우는 가격만 따서 넣는 게 아니라 추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 5억 7천이라가 아니라 얘가 계속 오르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부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요. 전세 개수예요. 전세 개수. 그러니까 물건이 몇 개가 있고 나가는 속도가 어떻다. 아까 대구는 전세가 많지 않았지만 잘 안 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똑같이 별로 없지만 광주는 잘 나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세 트래킹을 어떻게 이어가셔야 되냐면 현장감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부산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뭐 24평 구축인데 저한테 5천만 원 높여서 전세 내놓으라고 사장님이 자신감을 보이셨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대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꼭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면서 끊고 문자도 보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에 또 레이카운티라는 정말 중심지에 엄청 큰 대단지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단지예요. 근데 요즘 부산의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매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사장님이 아, 언제 한번 집 보러 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언제 한번 날짜 맞춰서 갈게요라고 했더니 사장님 생각에 제가 안 올 것 같았나 봐요. 좀 이제 제가 와서 샀으면 좋겠었나 봐요. 그래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아, 집 많이 뭐냐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세요. 땡땡 어디 살아요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은 집 많이 뭐냐고 부산 여행사만 한번 오면 많이 힘드냐고 오려면은 시간 많이 걸리냐고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 여기 괜찮은데 왜요? 그랬더니 아, 사모님 많이 힘드시면은 제가 여기 단지 동영상이랑 들어간 입구랑 다 찍어서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콜백이 왔어요. 저한테 부산 한번 날짜 잡기 많이 어려우세요 사모님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진 보여준다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동네에 진짜 좋아하는 단지인데 저한테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그럼 거래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좀 확신하건데 레이카운티 이 정도 좋은 단지는 조금만 매수 붙어서 날아가면은 저 쳐다도 안 보실걸요. 콜백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올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현장감이고 아, 지역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내가 사면은 목표 매수가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깎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세 트래킹을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한두 번 정도는 해보셔야 현장감으로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이 중에 재수강이시고 내가 앞마당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엑셀만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한 통화만 해도 돼요. 하나만 해도 되니까 현장감까지 연결하시면은 이 시세가 분위기로 일터요.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누적이 돼야 이제 시세 따면 분위기를 아는 거예요. 경험치가 쌓이니까.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대부분 이제 경험을 쌓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럴 것 같은데라고 하고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는 시세 보고 가격 찾고 물건 찾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투자 연결은 현장에서 특히 이제 울산, 뭐 부산 이렇게 전세 없는 데 있죠. 전주 이런 데는 그 동네 사장님도 시세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전세 시세 가늠이 어려운 지역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은 물건이 많아서 깎이는 지역은 현장에서 찾고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는 곳이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전자 또는 후자 있죠. 물건이 없어서 전세가 얼마인지 모른다. 혹은 물건이 많아서 치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은 그 투자하시려면 컴퓨터 앞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고 깎아보고 전세 대기자 찾아보고 맞춰보고 이러면서 이 현장에서 연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컴퓨터 보고 하는 거는 같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멈춰있는 신정지 시장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고 반드시 이런 지역은 현장을 가보셔야 투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앞마당 없다고 생각하고 공급이 많으면 많아서 공급이 적으면 적어서 왜 막 옛날에 도깨비에서 공유가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뭐 흐려서 뭐 모든 날이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방 앞마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급이 많은 대로 적은 대로 멈춰있는 대로 그 시장의 면면들이 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거기서 쌓은 경험들이 다 제 안에 쌓이고 다 실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번 실전반 동안 그런 것들을 쌓아가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